네, 반갑습니다. 저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 네. 특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죠. 여기서 내 마음대로라는 말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를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면 내 욕구대로입니다. 뭔가 내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무척 힘들어 하시죠. 또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요. 매사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아이들, 그 출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 그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패턴이 초등 시기에 와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보통 3살에서 5살 사이에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자기 조절감이 형성이 돼요. 특히 처음 기저귀를 떼고 화장실에서 응아하는 것을 배우면서 나의 신체적 욕구를 조절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배변 활동 이외에도 사실 자신의 욕구와 반하는 많은 생활 습관들을 형성하게 되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익혀야 하는 생활 습관들을 시도할 때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아이가 되는지 아니면 내면의 욕구를 잘 조절하는 아이가 되는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어른들도 자기 조절이 쉽지 않은데 초등 이전에 욕구 조절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사실은 무척 놀라운 겁니다. 욕구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가 일단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때 바로 긍정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변기에 앉아서 스스로 응아를 했네. 정말 잘했어. 이때 실수한 것을 먼저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죠. 조금 더 빨리 갔어야지. 이거 봐, 팬티에 묻었잖아. 안 묻게 잘했어야지. 사실 배변 욕구를 조절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응아하는 것, 3, 4살 아이들에게 무척 어려운 겁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순간 그러한 노력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내가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면의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이제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고요. 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떼를 쓰거나 쉽게 흥분하면서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죠. 배변 욕구를 조절하는 시기가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밖에도 또 자기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 잠자기 전 이빨을 닦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 혼자서 옷을 입는 것 등등 아이들 입장에서 귀찮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모두 내면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소하다 싶은 일들을 할 때 규칙성을 갖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규칙성이 없으면 자기 조절감 형성이 불안정해지고 내 마음대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규칙성이 있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죠. 생활 패턴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외출했다가 돌아왔어요. 아이가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식탁으로 달려가서 놓여진 과자부터 집으려고 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죠. 어느 때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씻게 하고 배가 고플 때는 일단 그냥 적당히 먼저 과자 하나 집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조절감 형성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내 욕구에 충실한 아이로 만들게 되죠. 내 욕구에만 충실한 아이가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셔야 해요. 외출하고 왔으니까 손부터 씻는 거야. 손을 씻으면 과자를 먹어도 돼.
물론 그래도 아이들이 떼쓰거나 뭐 짜증을 내죠. 그래서 어른들도 뭐 힘이 드니까 그냥 한두 번 정도는 뭐 먹게 해주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 조절력을 형성하는 시기, 뭐 그냥 상황에 따라 내 욕구를 채워도 되는구나 를 배우게 되면 초등 시기에 가서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뭐 우리 애가 배고프다는데 그럼 일단 과자 하나 먹고 손 씻어 이렇게 하는 순간 다음부터는 외출하고 돌아와도 바로 손 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자기 욕구대로 그냥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작은 욕구 조절 하나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아이가 되는 순간들입니다. 매사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게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게 되죠.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 건 필수 습관입니다. 뭐 귀찮고 그냥 빨리 자고 싶은 욕구를 잠시 조절하고 이를 닦아야죠.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초콜릿 안 먹었으니까 그냥 입만 헹구고 잘래. 또는 나 아까 저녁 먹고 이를 닦았으니까 그 뒤에 뭐 간식 먹은 건 그냥 간단히 우글우글 가글만 하고 잘래.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론은 이를 닦아야 하는 귀찮음을 자신의 욕구대로 이를 닦지 않으려는 시도가 되는 거죠. 작은 습관의 욕구 조절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면 결국에는 꼭 해야 할 것들 앞에서도 그냥 자신의 욕구를 따르려는 그런 생활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나중에는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죠. 안 해, 싫어, 아 정말 짜증나게, 이제 그만해, 이제 강하게 말하죠. 이때 이 말에 머뭇거리시는 보호자분이 계셔요. 머뭇거리는 순간 힘의 균형에서 이미 상당 부분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걸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적 행동으로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거나 폭력을 쓰는 아이, 사실 그 정도면 이미 상황 관리 통제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가장 좋은 건 보호자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욕구 조절을 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또는 멈추라는 말을 단호하게 하고 허락하지 않는 일관성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성공했던 아이들은 더욱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을 관리할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허락했지만 그건 너가 어릴 적 상황이었고 이제 5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6학년이 됐으니까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유를 종종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면 심리적 상처를 덜 받고 뭔가 통제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때 심리적 상처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은 언제 생기냐면 규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때 형성이 돼요.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것을 행했을 때 칭찬을 받고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했을 때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체감할 때 자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안정감이 심리적 상처를 막아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와 어떤 상황 통제권은 보호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통제권이 아이 스스로에게 주어졌을 때 이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이나 칼이 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욕구 조절의 기본 과정은 초등 입학 전에 익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기본 욕구 조절이 가능한 후에야 제대로 익힐 수 있어요. 결국 초등 입학 전에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배우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욕구 조절의 의지를 발휘하는데 무척 어렵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오히려 주변의 질책과 핀잔이 늘고 있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죠. 아이들이 자기 욕구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칭찬을 해 주시고요. 이런저런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안 돼, 또는 해야 할 걸 하고 해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